가끔 뉴스를 보면 드라마나 영화보다 현실이 더 기가 막히다는 말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은 제가 바로 그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을 경험한 산증인입니다. 질긴 인연들로 얽혀있던 실타래를 이제서야 다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말할 수도 있게 됐어요. 저는 사실 교도소를 다녀온 전과자입니다. 전 남편 그 쓰레기로부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었어요. 감옥 생활은 무엇을 생각하든 그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여름이면 쪄 죽고 겨울이면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주변에는 벌레보다 못한 범죄자들이 우글거렸고 저는 매일 출소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단 한 명 좋은 인연을 만나기는 했지만요. 아무튼 지옥 같은 감옥 안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제 딸뿐이었어요. 하지만 오래도록 만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을 잘못 만난 덕분에 평범한 제 삶을 송두리째 뒤틀려버렸어요. 지금도 제 안에 분노의 불씨가 살아있답니다. 오늘 이곳에 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그 불씨를 완전히 없애고 싶은 작은 욕심이 있어요. 제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됐어요. 저희 여고 근처에 남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드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남학생끼리 사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중 하나가 제 친구였습니다. 선아야, 내 남친이 친구 소개해준다는데 너도 같이 만날래? 아니야, 난 괜찮아. 왜? 부담 갖지 마. 고3 되기 전에 가까운 바닷가 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는 건데 같이 가자, 응? 나 너랑 가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럴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와 친하게 지내던 혜림이는 고등학생 때도 저와 같은 학교에 입학했어요. 혜림이와 제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등하교를 같이 하다가 친해졌어요. 혜림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학교 옆 난고에 다니는 한 남자애와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범생에 운동도 잘한다며 자랑하고는 했어요. 저는 연애나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없어서 무심하게 듣고는 했습니다. 그때는 고3을 앞둔 겨울방학이었고 저희 사는 곳에서 버스로 1시간만 가면 있는 바닷가에 가서 놀다 오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친구 그리고 전 남편의 질긴 악연이 시작됐어요. 안녕, 난 주연이야. 김주연. 넌 선아 맞지? 이선아. 반가워. 나 너 지나가다 학교 앞 떡볶이집에서 가끔 봤어. 아, 그래? 사실 네가 혜림이 친구라는 거 알게 돼서 내가 소개시켜달라고 쫄랐어. 그 말에 저는 어쩐지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저를 누군가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그 전에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걔가 좋았던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빼고 모든 애들이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남자애들은 그렇다 치고 제 절친 혜림이도 옆에서 같이 흡연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혜림아, 그거 꺼. 너 왜 그래? 언제부터 담배를... 자주는 아니고 남친 만날 때 가끔 피우는 거야. 왜? 너도 한번 펴봐. 스트레스 받을 때 속이 확 풀린다니까? 제 친구였지만 친구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약간의 배신감도 느껴졌어요. 그날 혜림이와 혜림이 남자친구 그리고 그의 친구, 그러니까 후에 제 남편이 된 그 남자와 세 사람은 저는 모르는 대화만 나눴습니다. 저는 얼른 집에 가고 싶을 뿐이었어요. 혜림아, 난 먼저 가볼게.
밥 먹은 게 체했나봐. 속이 안 좋아. 정말? 주연이랑 약국 가서 가스 활명수라도 사 먹어. 아니야. 나 머리도 아프고 토할 것 같아서 그냥 먼저 갈게.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서자 저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그 친구가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선아야, 가려고? 내가 데려다 줄게. 그 말에 제 친구 혜림이가 흘깃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들의 흥을 깬 것 같아서 뭔가 눈치가 보일 정도였어요. 아니야, 나 혼자 갈게. 지금 8시밖에 안 됐는데 뭐. 너희 재밌게 놀다가 와. 하지만 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어나서 저를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동 아들이고 아버지는 회사 사장인데 부모님이 자신을 방치하듯 키웠다면서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선아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네가 정말 마음에 들어. 난 대학 갈 준비도 해야 되고 아직은 남자친구 사귈 생각 없어. 아니, 친구 하자는 건데? 연애는 20살 이후에 하자.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는 그 친구를 보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날 이후로 제 절친이었던 혜림이와는 대면대면해졌습니다. 혜림이는 바다를 가기 전과 똑같이 저를 대했지만 저는 그러기 힘들었습니다. 저희 둘이 어색한 사이가 되자 저희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은 혜림이를 멀리하고 저를 더 챙겼습니다. 혜림이는 본의 아니게 왕따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왠지 미안해지더라고요. 한 주를 그렇게 지내다가 혜림이는 저에게 진심 어린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충격받은 마음을 이해한다며 앞으로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어요. 나중엔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도 하더라고요. 그 편지를 받고 저는 그날 경험한 충격은 잊고 혜림이와 다시 단짝으로 지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혜림이는 저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제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고 대학에 가지 않은 혜림이는 동네에 머물러 있었어요.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처럼 자주는 아니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났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혜림이는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자기가 돈을 번다며 밥도 술도 사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졸업반을 앞두고 동네 호프집에서 우연히 전 남편과 다시 재회하게 됐어요. 혹시 선아 아니야? 맞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에이, 섭섭하다. 나 주현이야. 김주현. 맞다. 그랬지? 나 혜림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래? 난 친구들 보내고 화장실 들렀다 가려고 했거든. 오랜만에 봐서 반갑다. 내가 술 살게. 그렇게 전 남편은 저희의 술자리에 끼어들었습니다. 혜림이는 동네에서 자주 본 듯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철이 없었다며 두 사람은 신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아는 대학 갔지? 이제 졸업반이야. 난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왕복 2시간씩 출퇴근하느라 힘들긴 해. 어딘데 왕복 2시간이나 걸려? 땡땡 근처에 아버지 회사에서 운영하는 공장이 있거든. 땡땡? 거기 우리 학교 근처인데? 와, 정말? 제가 다니던 대학 근처여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혜림이가 말했습니다. 그렇네. 선아, 기숙사에서 나오지 않았어? 잘 됐네. 둘이 같이 다니면 되겠다. 생각지도 못한 혜림이의 제안에
저는 당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전 남편은 혜림이 말에 동조하며 그렇게 하자고 말했어요. 그래, 내가 데려다 줄게. 내 차 타고 다녀. 너 졸업 준비하느라 짐도 많지 않아? 잘됐다. 사실 당시에 좀 힘들기는 했거든요. 제가 의상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졸업작품 옷을 만드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시간 맞으면 같이 다니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전 남편은 자기가 저한테 시간을 맞추면 된다며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데려다주고 기다렸다가 데리고 가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이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은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부잣집 아들로 유명했습니다. 저희 여학교 선후배에게도 인기가 많았고요. 고등학교 때 바닷가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좀 놀랐다는 얘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좀 놀랐거든. 그런 줄 알았어. 사실 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시달렸거든. 공부 못한다고 많이 맞기도 했어. 그래서 나름대로 비행을 한 건데 우리 그렇게 나쁜 애들은 아니었어. 그랬구나. 그땐 내 친구 혜림이가 너희들한테 물들어서 나쁜 짓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해해. 그래도 건강에 나쁘니까 될 수 있으면 끊었으면 좋겠다. 나 걱정해주는 거야? 오, 기분 좋은데. 그 후로 저는 한 의류회사에 입사했고 본격적으로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친구 혜림이와 셋이서 만나는 날도 많았습니다. 술이 조금 취하면 혜림이는 저희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며 은근히 생색을 냈어요. 둘이 이렇게 만날 운명이었네. 선아, 넌 그렇게 튕기더니. 그러게 말이야. 난 선아 곱비리 때부터 좋아했는데 선아가 날 늦게 알아보는 바람에. 둘이서 어쩜 그렇게 저를 감쪽같이 속였는지 두 사람이 그런 대화들을 나눌 때마다 저는 멋쩍게 웃기만 했습니다. 나중에야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는지 모든 사실을 알고 정말 소름 끼치고 끔찍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저는 회사에 입사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원단 시장이나 도매 시장에 직접 나가서 현장을 체험할 때마다 저는 제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한창 컴퓨터 온라인이 활성화되던 시기였거든요. 하나둘 쇼핑몰이 생기고 있던 때인데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홈페이지를 열어서 제가 디자인한 옷과 도매에서 산 옷들을 하나둘씩 올렸습니다. 그렇게 두고 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솔직히 당시에는 그게 잘 되리라는 기대는 없었습니다. 제 계획은 5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제 쇼핑몰이든 브랜드든 차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온라인상에서 제 쇼핑몰의 인지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벌 팔면 많이 파는 거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장사가 잘 돼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당시에 택배 업무를 제 절친 혜림이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마침 혜림이가 다니던 미용실을 그만둬서 시간이 많을 때였거든요. 쇼핑몰 사업장도 혜림이네 주소로 해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범한 회사원 공무원이셔서 사업에 대해 불안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혜림아, 오늘 물량 많은데 혼자서 할 수 있겠어? 힘들지? 너도 미용실 일 해야 되는데. 미안해. 얼른 직원 구할게. 아니야, 나도 재밌어. 너 완전 대박 났더라. 내가 1호 직원으로 일해도 되지? 처음에는 당분간만 혜림이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혜림이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혜림이에게 미용실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을 줬어요. 전 남편도 가끔씩 가서 도와준다고 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회사 출퇴근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하던 차였어요. 혜림이가 언젠가부터 눈에 띄게 살이 찌고 있었습니다. 배도 남산만큼 나와서 의아했는데 결국 자기 입으로 고백하더라고요. 선아야, 나 사실 임신했어. 뭐? 정말이야? 그래서 살이... 진작 말하지. 애 아빠는 누군데? 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남자 사귀고 있었어? 그게 잠깐 하룻밤 실수로 생긴 거라. 애 아빠는 어디 사는 줄도 몰라. 그래서 말 못했어. 나 어떡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 혜림이는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저희 나이가 26이었어요. 혜림이가 미혼모가 된다는 사실에 저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서 애도 못 지운대. 나 정말 어떡해, 선아야. 다음 달이 출산 예정일이야. 어떻게든 절친을 돕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제 일을 도와주지 않아도 자리 잡을 때까지 월급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저의 쇼핑몰에 올인했어요. 직원도 여러 명 새로 뽑았습니다. 혜림이는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예전처럼 연락이 잘 닿지 않았어요. 쇼핑몰은 점점 더 번창하고 저는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 남편으로부터 청혼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 결혼식에 오랜만에 혜림이가 아이를 안고 나타났어요. 혜림아, 야 어떻게 지냈어? 반년씩이나 연락도 없더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유리 맞지? 유리는 돌 지난 거야? 돌 지났어. 염치가 없어서 연락 못했어. 너 결국 주연이랑 결혼하는구나? 축하해. 근데 혜림이 너 왜 이렇게 야위었어? 잘 먹고 다니지? 나 엄마네 가서 지내다가 쫓겨났어. 연 끊고 살자고 하더라고. 우울증 약도 먹게 됐어. 그동안 혼자서 자리 잡으려고 했는데. 일도 안 하면서 저에게 매달 월급을 받고 사는 게 미안해서 작은 미용실이라도 차리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본 친구의 딱한 사정을 듣고 저도 덩달아 같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고 혜림이는 다시 제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이 시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다고 더 나빠지기 전에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서둘러 식을 올린 거였습니다. 결혼 비용과 집도 제가 마련한 거였어요. 남편은 시아버지 건강으로 회사가 타격을 입었다면서 결혼 후에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혼인신고도 하고 허니문 베이비를 가진 걸 안 후에야 남편이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엄연히 말해서 거짓말은 아니야. 나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버지가 공장장이었던 것도 맞고, 근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점점 무너졌어. 속이고 싶어서 속인 거 아니야. 선아야, 널 너무 사랑해서 놓치기 싫었어. 미안해. 서럽게 울먹이며 그러더라고요. 그럼 20살이 넘어서 만났을 때부터 저를 속인 거라는 건데 저는 그게 너무 황당했어요. 그러면 우리 다시 만났을 때부터 날 속인 거네? 혜림이도 알고 있었어? 무슨 소리야. 걔가 어떻게 알아. 아무튼 선아야, 용서해줘.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살게. 나 영업 잘해. 네 쇼핑몰 영업팀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줘. 이미 혼인신고도 했고 아이까지 갖게 된 마당에 되돌리기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절 너무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고요. 그렇게 착각할 만큼 저에게 잘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먼저 그런 사실을 알고 저에게 아이를 지우고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알게 돼서 저를 뜯어말렸습니다. 선아야, 지금이라도 갈라서. 아빠가 알아봤더니 그놈 전과까지 있는 놈이더라. 에휴,
내가 진작에 뒷조사를 해봤어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해요? 지금 얼마나 저한테 잘한다고요? 애도 못 지우고 이혼도 못 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살면서 처음 부모님에게 반항을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을 못마땅해 하던 부모님은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려도 받지 않으셨고요. 지금은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부모님에게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었어요. 저는 더 남편과 제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제가 아이를 낳을 때 제 옆에는 친정엄마 대신 친구 혜림이가 있었습니다. 육아 선배여서 그런지 저에게 이것저것 잘 알려주고 챙겨줬어요. 저는 제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더 막다른 곳에 다다르고 있던 겁니다. 제 주변은 절친이라고 생각한 혜림이 그년과 남편놈만 남았었으니까요. 그 두 사람 덕분에 제 사업도 일상도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다시 출근을 하려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있던 남편이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여보, 선아야, 서재 가면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 있거든? 거래처 직원한테 줄 계약서야. 내가 깜빡했네. 그거 지금 바로 땡땡 사거리 은행 앞으로 가서 좀 전해줘. 기다리고 있다고 난리 났어. 제가 쉬는 동안 가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너무 다급하게 말해서 저는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테이프로 꽁꽁 싸맨 서류 봉투를 들고 남편이 말한 장소로 달려갔어요. 근데 웬 근육질의 문신투성이의 남자가 저에게 짜증을 내며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저와 그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 지금 마약거래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말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뭔가 착오가 있고 금방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저는 마약 검사를 위해 소변과 머리카락 채취까지 해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놀라지도 않고 차분하더라고요. 선아야,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생각해야 돼. 일단 계속 잡아둘 순 없을 거야. 집에 와서 얘기하자. 놀랄 법도 한데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아침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경찰서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알고 있었어? 서류 봉투에 마약 들어있는 거! 미안해, 선아야. 내가 힘들 때 배달 일을 했었거든. 그때 알던 깡패놈들이 최근부터 나한테 또 그 약들을 전달해주라고 해서. 뭐? 그래서 날 시켰다는 말이야? 왠지 불안하더라고. 사실 난 전과도 있어서 지금 잡히면 몇 년을 살지 몰라. 선아야, 넌 전과가 없어서 아마 금방 나올 수 있을 거야. 아니,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을걸? 도와주면 나 나쁜 짓 안 하고 살게. 응?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줘.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도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나쁜 짓을 하면서 자기 와이프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다니요. 그때쯤 되니 제가 남편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모두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제 딸 가인이를 재우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데 남편이 알약을 주면서 말했어요. 이거 안정제야. 이거 좀 먹어봐. 너 좀 자야지. 어제도 못 잤을 텐데. 선아야, 정말 아무 일 없을 거야. 심장이 두근거리고 미칠 것 같았기 때문에 남편을 또 믿고 그 안정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걱정하던 모든 것이 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건 뭔가 잘못됐다 싶었어요. 그날 저녁
경찰에서 수색영장을 들고 찾아와서 저희 집을 싹 다 뒤졌어요. 저는 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겨울 외투와 가방 등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을 발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경찰서에 다시 끌려가고 또 마약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안정제라고 속이고 저에게 엑스터시라는 마약을 먹였던 거예요. 왜 그랬냐고 묻고 싶었는데 오히려 경찰서에 같이 온 남편이 저에게 왜 그랬냐고 울며불며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 대신 누명을 쓰고 기나긴 재판 끝에 징역 1년 반을 선고받았어요. 친구 혜림이는 두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선아야, 내가 우리 유리랑 차별 안 하고 가인이 잘 키우고 있을게. 너 왜 그랬어? 교도소 정말 무서운 곳이라던데. 1년 반 동안 반성하고 다시는 나쁜 일 하지 마. 알았지? 남편은 그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쇼였던 거예요. 아무튼 제가 교도소에 간 걸 알게 된 친정 부모님은 면회도 오지 않으셨고 정말 완전히 저와 연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교도소 생활은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끔찍했어요. 신이 약쟁이라며? 찌질하게 약하다 잡히냐? 여기 얘도 약쟁이야. 친하기 지내. 돌아보니 제 나이 또래의 여자가 멍한 표정으로 절 보고 있었습니다. 하이, 언니는 뭐 했어? 난 필로폰. 난 그런 거 안 했어요. 제 말에 모두가 깔깔대며 기분 나쁘게 웃었습니다.